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병이 있을 때 증상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방법에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주가 될 텐데요. 수술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케겐 운동 가지고는 뭐 안 되는 이렇게 비술 방법으로 뭐 폐설이 같은 것도 있다는데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은 왜 어떤 한계가 있고 왜 수술적 방법이 주로 대세가 되는지를 주로 말씀드리겠고요. 요즘에는 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수술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원래 출산 전에 여성은 단편적으로 여기 자궁이 있고 자궁이 질로 연결이 돼서 몸 밖에서 이렇게 회음부에서 보이게 돼 있는데, 먼저 자궁 탈출증이라는 건요. 자, 원래 여성의 골반에 자궁이 원래 뱃속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류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여성의 질 뒤가 바로 보면은 직장이거든요. 그 다음은 방광류인데요. 자, 질 앞쪽으로는 이렇게 방광, 즉 소변이 차는 기관인 방광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골반 장기 탈출증 등은 왜 생길까요? 자, 그러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게 물론 대표적인 증상은요, 가장 흔한 거는 뭐 좀 이렇게 밑 빠지는 증상, 뭔가 약간 묵직하다든지 뭔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흔한 증상 외에도 사실은 더 이제 어려운 것은 증상이 아예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상이 이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검진해서 빨리 발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요즘에는 이렇게 질 임플란트를 넣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똑같은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좀 겁내시기 때문에 수술적인 외에 다른 치료 없느냐, 뭐 이것도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나와 있는 비술적인 방법 중에 폐설이라는 게 있죠.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어떤 주된 거를 원인을 막아주는 치료해주는 치료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호전시켜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해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케겐 운동 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되냐,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이게 당연히 수술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비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 밑 빠지는 병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거는 골반의 여러 장기들, 즉 여성분들 골반 장기 뭐가 있나요? 뭐 자궁이 대표적이겠죠. 자궁이나 방광, 또 직장 이런 것들이 밑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 자궁 탈출증 같은 경우에 이제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밑 빠지는 병인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 오늘은 그럼 이런 병이 있을 때 증상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방법에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주가 될 텐데요. 수술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케겐 운동 가지고는 뭐 안 되는 이렇게 비술 방법으로 뭐 폐설이 같은 것도 있다는데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은 왜 어떤 한계가 있고 왜 수술적 방법이 주로 대세가 되는지를 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요즘에는 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궁 탈출증이라는 건요. 자, 원래 여성의 골반에 자궁이 원래 뱃속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여성분이 자음분만을 하게 되면 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나 밑에 받치고 있는 조직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자궁이 설설 내려오는 것이죠. 자궁이 어느 정도 슬슬 내려오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되면 이렇게 완전히 자궁이 이렇게 질 밖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연분만한 여성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골반 근육이나 여러 장기 조직들이 노화가 되니까 점점 약해지면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 이상 지나가 버리면 버티지 못하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류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여성의 질 뒤가 바로 보면은 직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분만하신 분들이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니까, 바닥은 전부 다 근육인데요.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해지니까 직장도 질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진찰할 때 보면은 보통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직장이 질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없는데요. 직장류가 심해지게 되면 직장이 질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꽈리처럼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골반 근육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통은 질도 같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통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경우에는 장이 아예 이렇게 골반 바닥 쪽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음부 쪽으로 이렇게 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광류인데요. 자, 질 앞쪽으로는 이렇게 방광, 즉 소변이 차는 기관인 방광이 있는데, 이 방광도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노화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질 쪽으로 처지는 것이죠.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광도 지금 보면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점점 약해지면서 질 쪽으로 이렇게 꽈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정면에서 질 쪽에서 저희 산부인과 진찰할 때 보면은 정면에 봤을 때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방광이 질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나이가 먹으면서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방광이 질 쪽으로 더 심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꽈리처럼 부풀어지는 증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골반장기 탈출 중에 한 가지인 방광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골반장기 탈출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연분만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분만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이 거의 생길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연분만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골반 바닥 근육, 질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다 골반 바닥 근육인데요. 그 근육이 망가지면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생긴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근육이라는 건 점점 약해지잖아요. 나이 한 살 먹을 때마다 근육은 한 1에서 2% 정도 소실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 등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원래 출산 전에 여성은 단편적으로 여기 자궁이 있고 자궁이 질로 연결이 돼서 몸 밖에서 이렇게 회음부에서 보이게 돼 있는데, 이 질과 요도와 항문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는 밑에 골반 바닥은 다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서 보게 되면 요도, 질, 항문은 다 같은 골반 바닥 근육에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게 자연분만하게 되면 이 큰 아기 머리가 이 질을 통해서 밀고 나오게 되니까 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다 손상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질이 출산 후에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밑에서 보는 거 외에도 안쪽에도 보면은 이 질을 앞쪽에서 이렇게 당겨주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 질이 아래쪽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질축이 원래는 이렇게 꼬불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일직선이 되고, 질도 더 넓어지게 되고요. 또 자궁도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 길이도 짧아지게 되고, 출산에서 이렇게 골반 바닥 근육의 손상과 질과 질축이 다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이게 자궁이 더 쉽게 내려오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자궁이 이렇게 길이가 짧아졌었으니까 자궁이 내려오게 길이가 짧아지고 더 일직선이 되고 더 이게 넓어지니까 자궁이 점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나마도 또 밑에 골반 바닥 근육이 한번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바닥 근육도 얇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니까 이게 자궁이나 이런 여러 장기가 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골반장기 탈출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반장기 탈출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게 물론 대표적인 증상은요, 가장 흔한 거는 뭐 좀 이렇게 밑 빠지는 증상, 뭔가 아가 묵직하다든지 뭔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고요. 또 자궁이 이제 많이 내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성관계 시에 남자 성기와 거의 직접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깊은 곳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랫배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흔한 증상 외에도 사실은 더 이제 어려운 것은 증상이 아예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가 많이 내려왔는데도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문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꾸 검진을 해서 장기가 내려온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거꾸로는 뭐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 특유의 그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아랫배가 좀 불편하든지, 이건 사실 골반장기 탈출증 아닌 경우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런 골반장기 탈출증이 있는 걸 증상으로 아는 걸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문만 아무래도 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을 빨리 발견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가 다음에는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이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검진해서 빨리 발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골반장기 탈출증이 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 반면에 자궁이 일정 이상 어느 정도 나와버리면은 자궁을 적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은 되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뭐 마취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되게 큰 수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으셔가지고 폐경되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어느 큰 병원에 가지고 이제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병원에 또 오십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자궁 적출을 안 하고 자궁을 좀 살리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궁이 어느 정도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는 뭐 입분이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궁을 좀 안으로 올리면서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서 자궁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일정 이상 내려오고 어느 정도 이게 심하게 내려와 버리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궁을 적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5년만 더 일찍 저희 병원에 오셨어도 제가 입분이술 어떤 걸로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또 한 20-30년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와버리시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진작에 좀 미리미리 좀 더 적극적으로 진찰을 받으시고 자궁이 일정 이상 많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미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도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그림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병원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더블 반영구 질성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다름 아니라 결국은 입분이 수술, 전통적인 입분이 수술에다가 질 안쪽에 질 임플란트를 추가해주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입분이 수술하면 그냥 부부 사이 잠자리 문제 때문에 그냥 성감을 좋게 하는 것 때문에 수술하는 거로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는 아닌데요. 사실은 물론 거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질 자체를 이렇게 좁히고 자궁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궁이 이제 질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또 직장류 같은 거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질벽이 약해져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좁혀주면서 질을 둘러싸고 있는 골반 근육을 강해주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렇게 질 임플란트를 넣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남자분한테 좀 더 한번 안에서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 그것도 좋겠지만은 향후에 자궁이 내려오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큰 것이죠. 왜냐하면 질 안쪽에는 골반 근육이 없거든요. 바깥쪽에만 근육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되게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에 질 임플란트를 넣어줌으로써 구조물 하나 더 넣어주니까 향후 장기 내려오는 것도 더 막아주는 효과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골반장기 탈출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똑같은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방광류가 있는 경우는 전질벽 봉합술이라는 걸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다 다른 수술이거든요. 입분이 수술이라는 건 후질벽 봉합술이고, 그래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신 후에 적당한 수술을 받으셔야만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좀 겁내시기 때문에 수술적인 외에 다른 치료 없느냐 뭐 이것도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나와 있는 비술적인 방법 중에 폐설이라는 게 있죠. 폐설이라는 게 사실은 질 안에 이제 보형물을 끼워주는 거거든요. 끼워주면 장기들이 내려오는 거를 그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어떤 주된 거를 원인을 막아주는 치료해주는 치료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호전시켜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해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게 질환에 끼워놓고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질환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그게 잘 빠지기도 하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분비물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폐설이라는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끼우시는 분들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부작용이 심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질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작용들이 대부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국 아까 전에 설명드린 질 임플란트라는 게 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질내에 노출이 안 되면서 그런 폐설의 효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폐설이보다는 그 질 임플란트라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장점을 가진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케겔 운동 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되냐,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이게 당연히 수술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비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케겔 운동은 물론 열심히 하시면 골반 근육에 힘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게 장기가 물리적으로 이게 조직이 약해져서 내려오는 거를 케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장기가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거든요. 또 그거를 노화를 막아주거나 물리적으로 이게 장기가 내려오는 거를 아무리 근육짐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골반 장기 탈출증이 무엇인지, 또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 종류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반 장기 탈출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두말 나이도 없지만은, 이게 증상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본인은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한분만을 하신 분들일수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좀 미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조기에 발견이 돼야만 간단한 수술로도 더 질환이 심해지기 전에 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자궁을 요즘에는 살리는 경우를 더 훨씬 더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정 이상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쁜 이수를 단순히 그냥 어떤 부부 잠자리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이쁜 이수나 이런 걸 통해서 잠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향후에 그런 골반장기 탈출증을 어느 정도 돌리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